네, 자, 전북 고급분들, 자,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페셜 코너입니다. 예, 앞에 이제 공통 강의는 이제 들으신 걸로 하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그 질문 세트랑 이제 후기 좀 보시는 방법론, 원론적인 말씀은 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전북 분들의 이제 기출이랑 이제 후기를 좀 체계적으로 좀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북에 맞춤한 여러 면접 준비 방법들을 좀 같이 좀 공감,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기출 세트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카페에서 보셨을 텐데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일단 먼저 개요부터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북은 뭐 이제 지난해부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시군별로 따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북 도청에 이제 집합하셔가지고 면접을 보셨는데 이제는 각 지원한 시군으로 가셔서 거기에 뭐 시청이나 군청에서 면접을 본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긴 한데 이게 너무 좀 버라이티했습니다. 5분 면접 보는 데도 있고 뭐 그냥 각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도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을 주지는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각각 시군에서는 면접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 뭐 그냥 뭐 새롭게 뭔가 하다 보니 뭔가 좀 조율이 안 돼서 면접 시간도 뭐 일부적은 이제 5분이고 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가까이 이렇게 보는 좀 또 면접 과목도 어떤 데는 이제 2대1로 면접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명이서 동시에 집단 면접 보는 경우도 뭐 특이하게 있었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뭐 역량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이제 발표죠. 3분 발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다른 지자체도 합니다. 뭐 부산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의 것들도 하고 그래서 좀 정신이 사나워서 좀 세밀하게 자기 지역에 좀 맞춰서 뭐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드리기는 할 텐데요. 다만 이게 지금 또 올해 또 어떨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첫 해니까 좀 약간 좀 지자체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게 뭐 간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또 조금 뭐 일관되게 하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뭐 꼭 확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년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모른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도청만 조금 좀 과하게 좀, 좀 하드하게 좀, 면접이 진행이 된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만, 뭐, 전북 도청 지원하시는 분들만 조금 예외로 하면 나머지 지역은 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면접을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조금 짧고 길고, 뭐 5분짜리, 7분짜리, 뭐 어떤 데는 15분짜리, 이렇게, 그거는 뭐 조금 드남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접 질문 그 자체, 질문도 좀 평이한 질문들, 뭐 개인적인 인적성 질문들이 좀 많았고, 또 뭐 그냥 좀 뭐 여러분들이 뭐 괴롭히겠다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원래 전북 자체가 애시당초가 뭐 그랬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결과론적으로도 보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예컨대 성적이 괜찮은데 뭐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했던 데였기 때문에 갑자기 뭐 시군별로 본다고 해서 면접을 뭐 세게 보고 세게 떨어뜨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는 이 시점이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라서 이번에 뭐 필합 배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관례적으로 이게 뭐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요. 거의 1배수 가까이 뭐 그 선에서 일단 커트라인을 좀 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뭐 크게 그렇게 면접에 대한 부담 자체는 없기는 해요. 다만 뭐 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좀 나눠서 하다 보니 이제 좀 인원들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들이 어느 정도 생기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이제 동점자가 같이 보통을 받으면 다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정원보다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뭐 불가피하게 정원을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동점자 선에서 예컨대 다 합격을 시켜서 정원을 넘기지 못하고 그 중에서 정원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도 조금 성적이 면접을 조금 잘 본 분들을 뭐 어떻게든 골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역별로 직렬별로 여러 가지 좀 편차가 있다 보니 기왕이면 좀 안정적으로 면접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일단 내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뭐 따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오픈 특강에
그냥 면접인이 그냥 그 면접 들어오시면 잠깐 보시는 정도입니다. 뭐 물어볼 거 있나, 어떤 사람인가 정도 확인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 평가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좀 성의 있게 쓰시면 되겠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면접 전날 이것부터 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 좀 희한한 진행을 좀,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각각이다 보니 되게 이제 한 10분, 15분 사이가 좀 많은 걸로 보이고요. 뭐 짧게 5분. 그다음에 이제 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처음 시작된 30분 가까이 했다가 조금 뒤로 갈수록 시간이 좀 밀렸는지 뭐 20분으로 줄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약간 드남은 있지만 뭐 에버러지로 한 20분, 25분 정도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산 남원 15분, 뭐 장수 10분, 부안 5분, 뭐 전주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면접위원이, 그러니까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방집에서 처음,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면접위원 두 분 앞에서, 뭐 각자 먼저 자기소개 시켜보라 그러고 또 질문, 같은 질문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10분, 그러니까 한 명당 오죠. 5분 꼴이죠. 인원을 좀 빠르게 좀 뭔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올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또 어떨지는, 또 이 공고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몇 분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되게 그냥 작년과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공고문 보더라도 아마 도청은 뭐 이러이런 걸 한다라는 아마 약간의 안내, 추가 안내가 있겠지만 다른 적은 뭐 몇 분 본다 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공고문에. 그래서 되게 그냥 그 정도 이겠거니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값은 한 10분, 15분, 길어도 한 15분, 웬만하면 한 10분 뭐 내외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세팅을 좀 해두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위원은 되게 이제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이제 교수님이, 아마 뭐 상당 부분 교수님들 외부 인사가 오시는 것으로 아마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뭐 교수님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시사 질문이네, 뭐 행정학 퀴즈 질문이네, 뭐 그런 좀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퀴즈 질문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버라이어티해지는 감이 좀 있는데, 전북도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좀 아름다운 데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뭐 덕담도 좀 해주시고, 뭐 질문을 보면 즉답하기 좀 어려운 거는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전 과제라는 데 전북도청만 지난해 처음으로 역량 면접이라는 걸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름이 역량 면접이라는 말이 추상명사라서 뭐 발표를 시키는 거냐, 그럼 5분 발표라고 하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정 정책에 관련된 3분 스피치, 정확히는 이제 시정에 관련된 뭐 부산 시정 뭐 공통 질문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질문을 먼저 주고 검토해서 이제 3분 정도 알아서 그냥 답변을 하는 일종의 공통 시정 질문 개념으로 3분 발표, 소위 그냥 3분 발표라고 하는데 3분 이내로 발표하는 걸 시켰는데 뭐 준비 시간을 당연히 주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북시장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되게 한 3분 정도 보통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대신에 사전 조사서라는 개념으로 해서 첫 장에 과제문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작성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냥 일종의 메모지 같은 형태로 붙어 있고, 그래서 스테이플러 찝혀져 있고 25분이나 시간을 줍니다. 25분이나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나름대로 일단은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게 보면서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쓴 거를, 제가 메모한 거를. 근데 그런 거지 않고 걷어가 버립니다. 25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고 이제 암기까지 하라고 하고요. 걷어간 다음에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해서 들어가셔서 그 면접위원께서 뭐 발표, 역량 면접 발표하라고 안내를 하시면, 보통 자기소개한 다음에 역량 면접 발표하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메모했던 걸 좀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쭉 길게 답변하는, 좀 긴 답변 느낌이 강합니다. 발표라기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기업 유치 방안 예를 들자면 전북도의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쓰라 그러면 메모 좀 하시고, 뭐 간단한 배경 설명이 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있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메모했다가 숙제했다가 좀 길게 한 두세 개의 질문을 좀 메들리로 답변한다 이런 느낌? 1분짜리 답변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게 진행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인데 뭐 5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고요. 한 3분, 뭐 3분, 4분 뭐 이 정도로 좀 길게 뭐 본인 생각을 그냥 조곤조곤 좀
예, 작은 그렇게 긴 답변, 예, 이런 느낌으로 발표 이런 것보다는 긴 답변. 그러니까 전북 도정에 관련된 긴 답변을 한다. 공통 질문 개념이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뭔가 깊은 고민 끝에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인사과하고 어떤 걸 하는지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접 준비하시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공통 질문처럼 주는 거다라는 정도의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뭐 실제로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따로 무슨 발표 연습을 하신다 이런 거보다는 전북도 같은 분들은 이제 좀 그런 전북도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공통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셔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 기출 주제는 요거 이제 또 하나 여기 지난해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공고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면접 보신 분 후기를 보시면 아마 언급이 돼 있을 텐데 대기 시간에 뭐 이러이런 거 하면서 거기 인사과 직원분께서 이렇게 편하게 좀 대기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북도청에서 한번 해보고 뭐 괜찮으면 내년부터는 뭐 모든 시군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예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공고문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뭐 연습 문제나 이런 등등등 해서 따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시정 공부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6장에 그 전북 도정 정리하실 때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 같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조금 뭐 그냥 원래대로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몇 가지만 이제 킵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들어가서 희망 업무를 얘기하시거나 전북도 발전 방안 얘기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한 1분 사이즈로 요런 각을 잡아버리니 뭐가 나올지 모르니 두루두루 약간 공부하고 좀 꽤 좀 외울 건 좀 외워놓고 들어가야 된다. 요 차이가 있다 정도의 느낌이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요 부분은 부담은 안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면접은 이제 도청만 요거 하니까 따로 요거 준비 시간을 25분 공통으로 일단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순서대로 본다. 요 차이만 있고 다른 지역은 그냥 순서대로 가서 나오진 그때 당일날 가시면 순번이 나오거든요. 몇 조 몇 번. 그래서 본인이 배정된 조와 어떤 조에서 면접을 어떤 순번이 정해지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면접만 보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다른 적은 뭐 사전에 뭘 쓰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면접만 보면 끝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도 좀 늘어났고 면접위원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뭐 좀 면접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년과 다른 건 없어요. 약간 좀 뭐 지역별로 좀 버라이티해졌다라는 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뭐 도청만 조금 유난하게 뭔가 좀 세게 보는 듯한 느낌적 느낌을 줄 뿐 결과론적으로는 뭐 예전과 그렇게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분위기도 다 개변은 괜찮아요. 그래서 질문은 대개 보시면 지역마다 이게 편차가 좀 이게 크니까 근데 도청이 한 25분 이렇게 보다 보면 질문이 거의 20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질문 자체는 좀 평안합니다. 질문 양이 늘었다 뿐 뭐 깊이 있게 뭐 따지고 이런 거는 좀 없고요. 물론 꼬리 질문이 좀 상당히 있고요. 5분 보는 데나 뭐 10분, 15분 보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들 물었던 것들 주로 이제 인적성 질문을 많이 묻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뭔가 뭐 빡빡하게 묻는다든가 이렇게 압박 면접 비슷하게 하거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원래 아니에요. 아닌데니까 이렇게 달라진 게 면접을 강화해서 뭔가 많이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되게 자기소개서 질반의 질문들도 곧잘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인적성 질문들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뭐 본인 뭐 지원 동기,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장점, 그다음에 뭐 협력 경험, 갈등 해소 경험, 뭐 고난 극복 경험 이런 몇 가지 경험들, 뭐 그다음에 경력사항이 있으면 경력사항, 뭐 지원 동기, 희망 업무,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을 보통 인적성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류의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고 요게 이제 메인을 차지해요. 한 절반 가까이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정리만 하고 가시면 뭐든지 답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남도청처럼 면접이 긴 데는 시간도 많다 보고 또 면접위원이 되게 지역에 있는 행정학과 교수님들을 많이 초빙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뭐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도 물어보시지만 행정학이나 뭐 지방자치 관련된 몇 가지 퀴즈 질문들을 조금 할 수 있는 편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 면접위원에 따라서.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축도 아니기는 합니다. 다음에 지역 관련된 질문이 있죠. 지역 관련된 질문. 그거는 이제 뭐 되게 뭐 뭔가 구체적으로 찝어서 묻는 거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그냥 발전 방안, 뭐 자랑해봐라, 소개해봐라 이런 류의 질문들과 또 그냥 일반적인 발전 방안, 그리고 또 인구 문제는 뭐 지방적 인구 지역 소멸, 인구 유출 문제는 뭐 늘 중요한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에 관련된 뭐 청년들을 유입할 방안, 인구들을 늘릴 방안, 혹은 지역 소멸 방지 방안, 혹은 뭐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그런 인구에 관련된 질문들은 조금 공통스럽게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발전 방안이라, 이게 되게 뭐 희망 업무나 본인들이 조금 더 관련된 희망 업무 쪽이거나 직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좀 한두 개 정도만 기억하고, 예, 뭐 발전 방안에서 희망 업무에 연관된 직렬과 연관된 얘기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뭐, 예, 뭐 주민들을 힘들게 하시거나 지역을 말아먹으라고 하는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다 발전 방안이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뭐든 준비한 걸 다 얘기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뭐 딱히 힘들거나 뭐 어렵거나 이런 분위기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워낙 좀 버라이어티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특히 이제 도청이 이제 전에 너무 세게 이렇게 시간도 오래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먼저기 다른 지역까지 뭔가 좀 그런 분위기인가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또 어떻게 또 정비가 될지는 또 좀 뭐 변수가 있긴 하나, 뭐 결론적으로 지난해 비춰봤을 때 하나 확실한 건 늘 그냥 하던 대로 했다. 예, 그리고 인적성 위주고 좀 편안하게 다 진행이 됐고, 또 배수도 많이 필기업 획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해서 웬만하면 다 뭐 큰 문제 없이, 뭐 성적 요인만 아니라면 뭐 안정적으로 다 붙으시는 게 거의, 예, 그런 면접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면접이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출에 맞춰서 기본에만 좀 준비를 하고 가셔서 좀 성의 있게 열심히만 얘기하시면 별로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겠다. 뭐 그 정도로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추가 과목 편을 보시면, 예, 그 제가 따로 추가 과목 편은 따로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음, 음, 예, 저기 208쪽에, 예, 208쪽에 보시면 지난해 나왔던 역량 면접 관련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예, 진행 과정은 제가 이렇게 좀 잘 정리했으니까 올해는 또 이렇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이 들어간, 예, 도시단락 정도 한 반 장 더 박스 해가지고 한 반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고, 그냥 배경 설명 한 두 문장이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라는 미션이 나와 있는 그 정도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25분간 하고 걷어가 버려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내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쓴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아마 면접위원한테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좀 보고서 스타일로 간단하게 쓰는 거는 좀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게 면접위원한테 직접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근데 뭐 주든 안 주든 여러분 말로 하는 걸 평가하는 것이기는 해서, 일단, 예, 간단하게 좀 체계적으로 메모는 해 놓으시고, 예, 뭐 그 내용을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위주로만 그냥 얘기하시면 되니, 꼭 뭐 암기라고 뭐 굳이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발표는 자기가 쓴 메모를 자기가 보면서 하는 게 기본값인데, 여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특이하게 너무 하셔가지고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약간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뒤에 있는 분들은 또 발표를 더 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걷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진행 방식이 어떨지는 올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약간 그러합니다. 진행은. 줄면은 보시면 두 가지가, 이틀에 봐서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전락부터 기업 유치 어떤 방향성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약간의 기업 유치 현황과 함께, 예, 전라도 전북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좀 하면 좋겠느냐, 약간 제안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나왔고요. 다음에 최저임금, 요거는 또 시정도 아니기는 한데, 최저임금이 요거인데 뭐 맞냐 틀리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도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야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왜냐 그러면 이제 시장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가시면. 근데 지난해는 이런 사전 기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너무 복불복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어서 그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되게 지난해 이렇게 나왔던 걸 좀 감을 잡으셨으니
뭐 도정 하나 나오고 그냥 일반 시사를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그냥 뭐 약간 좀 준비하시면 약간 좀 더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고 일단 성의 있게 뭐라도 얘기는 하셔야 되니 그래도 그 정도 느낌으로 한 3분 정도 사이즈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도청분들은 따로 이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카페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몇 개 정도 뭐 맞춘다 안 맞추는를 떠나서 실제로 시간 내에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 실제로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시는 연습을 한 두세 개 정도는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기본은 그래도 갖추시고 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막연한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게 원래 다른 C군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뭐 따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연습 과제도 드리고 그렇게 모의 면접도 뭐 관련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 이제 샘플이니까 요거는 뭐 그냥 하시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뒤에 QR 코드 찍지 마시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 지방구 수강자료 게시판에 보면 제가 공통 자료는 요 앞부분에, 요 윗부분에 좀 모아줘 놨고, 그 다음에 지역별 자료는 요 뒤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북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공통 자료 링크가 일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질문 세트, 그다음에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이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셋 질문들과 기출 질문들과 후기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링크를 타서 보시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도 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질문들 아까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강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실제로 예컨대 시군별로 도청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아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설하는 게 아니라 큰 아까 말씀드린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뭐 물었고 어떤 사이즈의 질문이 있었고 등등등 흐름은 어떠하며 이런 뭐 잔가지가 아니라 큰 숲의 모양들을 좀 보시는다는 차원에서 그래야지 제가 본인이 어떤 부분을 많이 물으니까 뭐 제가 설명도 드리긴 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감을 잡으셔야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를 하실 때 선후, 경중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기출에 맞춰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가성비가 높은 준비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좀 질문의 어떤 배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7급도 보십시오. 도청분들은 앞에 7급도 도청 거랑 같다고 보시고요. 뭐 7급 면접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7급 면접은 도청분들은 또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도청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25분, 30분 면접을 봤고요. 아까 첫날에 나왔던 게 이제 기업 유치 방향이었습니다. 전남 기업 유치 방향.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뭐 새만금 아마 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가능하겠냐. 다음에 또 잼버리 갑자기 또 새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잼버리 얘기도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대비하면 좋겠냐, 또 뭐 딴 말고 또 뭐 더 뭐 해야 되겠냐, 뭐 갑자기 또 잼버리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흘러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쓴 것도 있으면 이 후속 질문은 면접위원에 따라서 그냥 묻고 싶은 거 묻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거를 물어라라는 어떤 체계적인 가이드가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얘기저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뭐 질문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뭐 꼬리 질문도 한 두세 개, 서너 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나 묻고 말거나 아예 안 묻는 경우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는 약간 취향타가 가는 거라서 뭐 이런 게 조금 체계가 없는 거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요거부터 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분 보면 자기소개 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요 순서 역시도 면접위원이 뭐 그때그때 그냥 판단해서 그냥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하다음에 자기소개 물었고요. 잘 보시면 두 번째 분이 바로 오니까 이게 행정학 질문이 오게 되죠. 이게 전공 질문, 소위 말 교수님들 오셔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 묻고 이렇게 다음에 상징물 묻고요. 재정 자립도 이런 어떤 기초 현황들도 곧잘 묻죠.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질문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때려서 질문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 질문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기본 현황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죠? 공직관 질문, 공무원 의무, 그다음에 뭐 이건 지원 동기죠. 이건 지원 동기, 본인 자랑 얘기해봐라서 약간 꼬리 질문 좀 있었고 이것도 장점이죠. 자랑해봐라. 그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약간 공직관, 조직 생활에 관련된 이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 그냥 꼬리 질문도 이거 뭐 그냥 주근주근 약간 대화 모드 하듯이 이렇게 메들리로 질문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본인이 아마 발표하시면 또 세방금 쪽에 본인이 일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앞에서 하신 것 같으니 왜 이쪽을 하는지 그러면 뭐 하고 싶은지 약간 아까 역량평가 발표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뭐 그렇게 좀 이런 것 같고요. 그랬더니 여기 저 쿼테이션 이게 따옴표를 쓴 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얘기하셨더니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라. 그런 다음에 또 갑자기 음악코를 얘기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기획안을 썼더니 상사가 반대하면 이 상사가 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일종의 공직관 지문으로 갑자기 틀어가지고 갑자기 좀 넘어오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뭔가 다 자유분방하죠.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면접이 좀 진행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조직 공직관료의 질문들 뭐 잘 이렇게 협의하겠다 뭐 이런 잘 생각해 보시면 엉뚱한 답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는 다 답할 수 있는 류의 질문들입니다.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소극적인 그러면 상사 뭐 주먹 다짐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제가 관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닐 거잖아요. 뭐 눈치 봐서 좀 말씀드릴 것도 좀 말씀드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조언도 좀 하고 상의도 좀 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는 게 답정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게 공직관 질문이죠. 약간 이렇게 비리에 10개 있으면 어떡할래? 뭐 자수해서 광명찾자 뭐 그런 얘기인데 괜히 뭐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물으면 될 걸 이렇게 막 꼬리 질문 해가면서 약간 압박?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떡할래? 저런 경우는 어떡할래? 라고 꼬리 질문 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끝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질문이 꼬리 질문도 되게 많고 뭔가 이렇게 뭐 많아 보이는데 결론을 보면 그냥 인적성 질문 위주로 하고 공직관은 약간 상황형 질문, 다른 초등에 늘 묻는 질문들입니다. 다만 약간 좀 이러면 어떡할래 약간 꼬리 질문이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약간 뿔린 느낌은 있으나 본질적인 건 다 여러분들이 아마 3장, 4장, 5장에서 배우시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다 내용적으로 보면 뭐 뭔가 요란해 보이긴 하지만 행정학 퀴즈 질문 잠깐, 현황 질문 잠깐, 그리고 공직관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몇 개씩.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다만 여기 특징을 보시면 여기 적었습니다만 전남도에 관련된 정책 질문은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여기 희망 업무를 얘기했으니까 요거 관련된 질문, 이거 희망 업무에 관련된 건 얘기를 하셨지만 전남 도정에 관련된 뭔가 좀 찝어가지고 하는 질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역량평가가 역량 발표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약간 공통으로 했다고 치고 그런 거는 아마 질문에 포함시키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 업무나 이런 건 준비를 물론 하시겠으나 뭐 대신에 이제 뭐 기본 현황 같은 건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뭐 인구, 뭐 아까 상징물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제외하면 뭔가 다른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다른 분은 어떠냐? 다른 분 거를 보시면 똑같은데, 이렇게 꼬리 질문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했고, 뭐 이것도 답정너 질문이죠.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될 테고, 뭐 다 답정너 질문, 약간 꼬리 질문 비슷하게, 지원 동기, 뭐 취미, 소통,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뭐 특이하게도 인적성 검사 관련돼서도, 바로 뭐 물어보신 것 같아요. 뭐 결과지 가지고 뭐 이런 게 맞다고는 이거 뭐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인적성 검사는 검사일 뿐 그거 갖고 점수 매기고 성적 매기는 건 아닙니다. 성향을 보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했고 MZ 세대 갈등 이런 질문도 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질문들도 대부분 특이한 질문 사실 없고 그죠? 대부분 인적성 질문 위주와 약간 조직생활 약간 이런 류의 질문들의 위주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역량 발표 외에는 딱히 시정이나 이런 질문은 없었고 도리어 이족조는 앞에서는 그래도 행정학과 교수님이 행정학 퀴즈 질문 같은 걸 좀 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다행이고 뭐 요 정도의 차이 꼭 행정학 질문을 묻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란하지만 내용은 뭐 그냥 무난하다. 그래서 뭐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준비하시면 어려움은 없겠다. 동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쿼테이션 한 것들도 지역분들은 다른 지역은 보실 건 없었겠지만 이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위기랑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면접 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참 분위기를 좀 참고하시려고 뭐 사람마다 조마다 분위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모아서 보시면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내년에도 아마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청분 보시면 다른 분들도 되게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최저임금 이틀째 보신 거라서 최저임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생각 얘기해봐라 이런 거니까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고 뭐라도 얘기하시겠죠. 지원 동기, 뭐 업무 갈등 얘기, 뭐 지원 계기 쭉 보시면 그냥 뭐 일하고 싶은 부서 좀 하나 정도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인적성과 기본적인 공직관 질문들 뭐 이 정도로 그냥 갔다.
되게 좀 답변을,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뭐 답변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든 열심히 그냥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가성비 문제겠죠. 예, 뭐라도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에 좀 맞는, 제가 오픈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제 내 자랑, 내가 공무원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과 플러스 이게 여러분이 전북을 보시는 거니까 전북에 대한 지역의 이해, 지역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그러니까 지역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내 자랑, 지역 사랑,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얼마나 좀 가성비 있게 답변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뭐 준비하고 났는데 답변을 뭐 아예 몰라서 못 하시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시사 질문이거나 뭐 정책 질문을 뭔가 찝어서 묻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답변 자체는 용이하다, 그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 도청 얘기는 대충 비슷하게 가고요. 그다음에 군산 보시면 군산은 15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적어주셨지만 특별한 질문은 별로 없고, 여기 전공 질문이라는 게 아마 행정학 질문들 좀 퀴즈 질문이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질문들은 다 질문이 다 클래식한 질문입니다. 자기소개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거주지도 대놓고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구나, 사는지. 근데 이것도 산다고 해서 무슨 떨어뜨리고, 대부분 보면 자기 지역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계시고요. 외지라고 해봐야 좀 근처, 예컨대 뭐 전주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이 좀 일부 계실 텐데, 그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뭐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뭐 따따붙다 따지시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냥 해서 중요한 건 이런 거 하실 때 지역 연구 만약에 아니시고 뭐 약간의 인연이 있다라면 그 인연을 얘기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이사 와서 뼈를 묻겠다는 지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예컨대 뭐 전주에서 오려면 뭐 1시간 걸리나, 1시간 출근하려면 좀 멀지 않겠어요 붙으면 라고 하면, 아 괜찮습니다, 일찍 일어나 제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뭐 1시간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뭐 오픈 특강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방, 검색하셔가지고 월세 보증금 뭐 300에 월세 30짜리 이런 거 알아보셨다고 하시고 이사 올 거다, 당연히 지역의 주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있는 한 이 지역에서 뼈를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의예요. 사실은 지방직 공무원에게 타지에 살면서 그쪽 공무원 한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승진평가 고과할 때 거주지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지, 살고 안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물론 오래 사셨던 분들, 뭐 대를 이어서 3대, 4대 사셨던 분들은 자랑하시면 됩니다. 원래 뭐 저희 가족이 3대 때부터 계속 살아온 곳이라서 제가 당연히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지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건 자랑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연고만 있거나 이런 분들, 그냥 예전에 뭐 잠깐 뭐 외갓댁이 있다, 뭐 친가댁이 있다, 이런 약간 그런 거라도 있는 분은 그런 거라도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사 와서 그쪽 지역에 뼈를 묻는다, 이런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그것만 신경 쓰자.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많기는 한데요. 다른 점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들이 다 그냥 클래시컬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 뭐 갑자기 행정직무란 이런 좀 뜬금없는 행정학스러운 질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한자에 공자는 뭐냐, 이렇게 좀 약간 덕담으로 아르켜 주시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잘 모르면 이게 이런 자인데요, 원래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설명 비스름하게, 조언 비스름하게 교수님이 요런 각이에요. 교수님들이 이런 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리액션 잘 해주시고 잘 듣는 신용만 하시면 되지, 뭐 꼭 몰랐다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여기 보시면 지역정책이 또 이 정도로 묻네요. 그죠? 추진사업, 아무거나 얘기하면 됩니다. 희망 업무 관련된 정책사업, 또 자기 직렬이 해야 되는 업무에 관련된 정책사업. 여기는 토목직이면 그 동네 새로운 도로 뚫는 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추진사업일 테고,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출산 대책이거나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노인들 복지, 뭐 돌봄 정책 새롭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공부를 좀 하기는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드시죠. 홍보 방안도 뭐 흔하게 하는 질문이고, 인구 유출은 어디나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나중에 제가 6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이거에 관련된 나름의 대책이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더 킵해 놓으셨다가 이럴 때 좀 써먹으시면 되는 요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되게 그냥 클래식한 질문들이에요. 뭐 자소서 질문까지 포함이 돼서 그냥 다 그냥 묻는. 그러니까 제가 코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코어. 공무원 면접 어디든 그냥 늘 묻는 핵심이 되는 질문. 뭐 예를 들자면 부당지시, 공무원 의무, 뭐 이런 게 다 그냥 코어 질문들이에요. 뭐 민원인 진상 부리면 어떡할래? 뭐 지역에서 하는 중점 사업이 뭐냐, 발전 방안이 뭐냐, 이런 게 그냥 늘 어디나 묻는 질문을 제가 코어라고 말하는데,
모든 시간도 다르고 그러지만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가 전체 질문의 한 8,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겉절이, 아까 겉절이라는 건 뭐 조금 뜬금없는 질문들, 여기서 하면 공무원의 한자는 뭐냐, 이건 특정 면접위원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고, 행무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류의 질문들, 요런 거는 겉절이 질문들이에요. 면접위원이 그냥 개인 취향으로 물어보는 질문, 요런 거를 제외하면 전체 질문의 풀에서 뭐 5분짜리도 있고 25분짜리도 있지만 질문의 전체 풀에서 코어가 되는 질문은 적어도 8, 90%는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준비하시면 커버할 수 있고, 나머지 겉절이 질문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개출스럽게 뭐 예전에 물었으니까 한번 좀 모르지 않는다 준비만 하자라고 보완하시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일부는 커버가 되고요. 또 올해 또 새로운 면접이 오시면 또 새로운 겉절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나만 뭐 어버버버 하는 거 아니니까 비슷하게 그냥 방어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북이 면접이 좋은 건 그 코어가 전체 면접의 거의 3분의 2 이상, 8, 90%를 차지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 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묻는 것만 잘 준비해도 뭐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80%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는 안 그러냐? 근데 경남 같은 거 코어가 30%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한 50%, 그죠? 물론 이제 강원 같은 데는 한 8, 90%뭐 이런데 지역별로 워낙 편차가 커요. 밑에 전남 같은 경우는 한 70%, 6, 70%, 광주는 한 80%, 이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그 고유성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건 그 코어의 느낌을 전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좀 감을 가지시자고 좀 이렇게 쭉 리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고요. 부안 보겠습니다. 부안 5분밖에 안 하니까 질문이 몇 개 없죠. 지원 동기에 묻고 몇 가지 꼬리 질문하고, 여기도 인구 줄어드는 거 똑같이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당연하게 희척 현안이니까 어디나 물어도 되는 질문입니다. 전북은 이렇게 묻고 그냥 끝났습니다. 몇 개 하고 5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 4, 5개 정도 질문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위기 보시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희망 업무 관련돼서 그냥 몇 개 묻고 끝나는구나. 여기 또 부안이니까 또 이런 거 좀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잼버리니까요. 뭐 연관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연관되는 지역은 이런 거 이렇게 좀 찝어서 묻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는 올해도 물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질문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지역 질문들에 자기 지원한 지역 중에 특정한 얘기를 좀 물어보거나, 뭐 지금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뭐 특정 농축축산물 브랜드 육상 방안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것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거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이 있고 직렬이 있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지역 질문과 직렬 질문, 자기 시군, 지원한 시군에서 혹시 지역 질문 주면 특이한 게 있는가? 아까 인구는 다 물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뭔가 좀 찝어서 묻는 게 좀 있는가를, 그러면 작년, 재작년 질문들을 훑어가지고 직렬과 상관없이 뭐 일행이든 무슨 사복직이든 간에 지역 질문들만 따로 한번 2, 3년, 4, 5년치를 좀 보시면 좋겠고, 직렬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직렬 질문을 보겠습니다만, 지역 상관없이 이제는 직렬의 퀴즈 질문 비스름하게 아니면 직렬 업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어떤 거 했는지를 작년만에 역으로 3, 4년치 정도를 보시면, 제 카페에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챙겨가지고 따로 좀 답변 준비를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부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 연구 대놓고 묻죠. 이런 것도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질문입니다. 야, 전주에서 오는데 너가 출퇴근할 거냐? 당연히 뼈를 묻겠다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좀 놓치지 마시고요. 인구 얘기는 또 여기도 어늘 묻죠. 그죠? 인구는 다 기본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뭐 부안에 관련된 특정 지역에서 뭐 특정한 퀴즈형 질문들은, 그런 시정 관련된 질문들은, 군정 관련된 질문들은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자기 지역 것만 보지만 아시고요. 전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주 했는데 도농복합도시라고 말했죠. 이런 거를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완주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완주는 도농복합 관련된 얘기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질문을 하는구나. 이게 지역의 질문이에요. 지역에 특화된 질문들. 지역 특색에 맞는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만 챙겨보자. 그죠? 아까 왜 새노만금 그렇듯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슷하죠? 야, 넓은데 괜찮겠어? 이러면 뼈를 묻겠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당연하게. 지역이 넓어서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확인해 보시고. 익산 보시면 자소서 질문 다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 많죠. 보시면 개인적인 질문들. 그래서 딱히 뭔가
예, 뭔가 뭐 변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그냥 물어보는 정도의 느낌, 예, 이런 게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주면 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경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익선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도 보니까 뭐 군대 얘기, 사람 얘기 다 하시지 뭐 그냥 일반적인 약간의 공직관 질문이 일부 있으나 그냥 개인적인 질문 위주로 다 하는구나. 그죠? 예, 이런 느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졸업했냐라고 또 대놓고 묻죠. 뭐 어려 보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임용유예 할 건지 그것도 좀 묻기는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이게 바로 와서 오시는 분을 좋아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예한다고 해서 뭐 안 붙여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 빠르게 오겠다 이렇게 의지를 좀 얘기하시고 꼭 졸업은 뭐 1년 남았으니까 제가 한 학기라도 줄여서 빨리 오겠습니다. 또 오기 전에 뭐 지역에 관련돼서 일이 있으면 뭐 예, 봉사활동도 하고 또 미리미리 좀 행정적으로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워놓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뭐 아까 연고지와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당락이 영향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익산 얘기 보면 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공도 물어보고 예, 지역 연구도 물어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자소서에 여기 제가 굳이라고 썼는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소서에 국가직도 붙었는데 나는 예, 여기 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왜 씁니까? 예, 붙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매너가 좀 적절치 않을 써서 괜히 이런 빌미를 주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익산도 쭉 보셨고요. 이거만 보세요. 그냥 임실 뭐 마찬가지 그냥 예. 또 이 클래식한 기본 질문 몇 개, 7, 8분 하고 끝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고 좀 따져서 묻는 거 정도 있는 거고요. 사업 아냐 정도의 질문만 있지 나머지는 다 그냥 예, 일반적인 질문들,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 인적성 질문 위주였다. 장수 관련돼서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를 물었죠. 이거는 뭐 장수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교수님이 오셔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안 묻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지역 질문이 아니라 공통의 질문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실제 원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될 기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게 기대가 되고 또 자치도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거는 반드시 조금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경북도청 아까 보셨다시피 도청이 원래 이제 역량평가 발표를 한다면 제 1순위가는 아마 이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슈이고 현안이니까요. 자치도가 됐을 때 뭐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전북도가 이런 자치도에게 권한을 이양받는 거잖아요. 이런 새롭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전북 발전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은 지난해 했던 기업 유치 방안이랑 사실 같은 거기도 해요. 그중에 기업 유치에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예컨대 법인세나 이런 세금들을 일부 좀 감면해주는 예컨대 특별지구 같은 거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6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같이 연결된 얘기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좀 생각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만 좀 따로 좀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전주 보시면 전주는 아까 두 명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거나 공통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질문 자체는 너무 클래식하고 그냥 심플한 질문들만 해서 딱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두 명이 하다 보니 예 먼저 답변 공태 주면은 먼저 답변하고 나중 답변하니까 나중 답변하는 분들은 앞에 분이 답변이 아주 좋으면 좀 부담스러운 건 있죠. 원래 이렇게 같이 면접 보는 걸 원래 공무원 면접에서는 안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그럴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질문 자체는 그냥 코어 질문들만 간단하게 하고 만다. 등등등. 전주 같은 경우 관광객 유치 방안도 이렇게 곧잘 물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지문이 몇 개 없으니까 심플하죠. 자, 이렇게 제가 뭐 전북의 모든 지역의 후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없다면 그 전전에 자기 지역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늘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상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면접의 변화는 없고 인적성 위주에다가 기본 클래시컬한 코어되는 질문들 정도 뭐 연고 뭐 약간 사이드에 있는 군 단위는 이제 연고 같은 것들도 좀 물어볼 수 있으니 예, 연고가 있으면 자랑하시고 없으시면 예, 열심히 와서 예, 뼈를 묻겠다 그런 각오 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올해 달라진 게 아까 자치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쓰고 공통 질문은 다 인구 얘기는 뭐 다 어디나 물어도 되는 거니까 그거 정도 신경 쓰시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전문직입니다.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를 보면 이제 전공직렬 질문이 어느 정도까지 오는가입니다. 물론 이제 일행은 뭐 간혹 행정학, 행정법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관련된 퀴즈나 뭐 지방자치 관련된 질문들을 간혹 하기는 하는데 아까 도청을 제외하고는 도청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도청만 조금 일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교수가 있기는 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이 그런 걸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다른 직렬, 이제 전문 직렬은 직렬 질문들을 원래는 곧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가 한번 보시면 없어요. 사복직 관련된 질문이. 사복직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방세다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예 세무적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청년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돈을 다루니까 그런 걸 묻긴 하지만 뭐 지방세의 종류나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일단은 없습니다. 뭐 꼭 반드시 안 한다 이런 그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보건 쪽 보시면 예를 들자면 고창이기는 한데요.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물었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보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창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물을 수가 있구나. 이제 고인돌 얘기입니다. 그죠? 고인돌 얘기니까 이것도 관광으로 엮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렬 질문과 지역 질문. 이거는 이제 고창이라는 걸로 해서 고창분들은 마찬가지 자기 지역의 질문들을 직렬과 상관이 없이 역으로 훑어가면서 지역에 특화된 질문이 뭐가 있는지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요거를 좀 신경 써서 보셔서 이 관련된 상품이거나 문화관광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만 보건에 관련돼서 직렬 질문은 없어요. 거의. 그죠? 거의 없죠. 없다시피 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이 여기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고지 질문이죠. 오겠다는 얘기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산모사의 뜻 이게 뭐냐 그러면 고사성어 물어보시는 건데 이게 특정 면접위원이시 아마 지역에 있는 국문학과 교수님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분 자주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판넬 같은 거 들고 오셔서 한자를 이렇게 쓰시고 자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고요. 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늘 아침에 다른 얘기하고 저녁 때 다른 얘기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일관되게 덕담 모드로 제가 먼저 본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보건도 질문 거의 안 하네.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남원에 오신 분은 보시면 요게 묻죠. 아마 이건 교수 면접이었냐 아마 여기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남원에서는 보건분직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의 전공이나 직렬 질문을 위해서 외부 분을 혹은 내부에 있는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 가지 과장급들을 데리고 왔거나 그렇다는 취지고요. 다른 지역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직렬만을 위해서 따로 면접위원을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섭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무슨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원래는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묻지는 않는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고 직렬 질문이 별로 안 하는군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혹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질문은 되게 좀 아주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아마 즉답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험 보는 것도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기본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의료기억료 이것도 되게 실무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직렬 질문은 혹시 모르니 꼭 남원분들만 아니라 보건직 분들은 지역과 상관이 없이 이런 질문들을 몇 년치를 털어가지고 한번 준비해 놓으시면 그 양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그냥 우리 지역에도 물을 수 있으니 올해도 커버하자 그런 느낌으로 직렬 질문을 그렇게 정리해라. 그러니까 지역 질문, 직렬 질문 이 두 가지죠. 쉽게 말하자면. 자 보시고요. 남은 다른 것도 보시고 보건진료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직렬 질문은 거의 많이 하지 않지만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게 축산직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직렬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직도 그렇고요. 일반론적인 질문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도청 질문은 아니기는 한데 일반적인 질문 그다음에 축산물 늘릴 방안 이런 직렬 질문들도 마찬가지로 공이 지역과 상관없이 챙겨보셔라. 없지는 않다라는 정도만 보이는데 많이 묻지는 않는다. 또 녹지직 같은 경우 이제 지역 직렬 현황인데요. 산림휴양림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기본 질문이잖아요. 이게 직렬에 관련된 현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직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건소가 몇 개, 보건지소가 몇 개 이런 게 기본적인 현황이고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종복이라고 하죠. 종합복지관이 몇 개, 노인복지관 몇 개, 장애시설은 어떤 거, 치매안심센터 어떤 거 이렇게 딱 정리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현황들은 좀 챙겨 놓는 게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말루트에 보시면 직렬 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칸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 있는 거는 좀 써놓으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루두루 좀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이것도 물을 수 있다. 자, 보시고 토목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뒤의 모습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이것도 공직관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5년이면 실무, 5년 정도면 일 다 배우시는 두루두루 다 일을 배우고 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자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무량판 구조. 근데 건축직의 요거는 시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렬 시사 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지난해 이제 인천 쪽이었죠. 순살 아파트. 예, 철근 조금밖에 안 넣고 그 주차장 LH 공사 주차장 지었다가 비와가지고 다 홀딱 무너진 그래서 순살. 그러니까 뼈가 없다 해서 철근 다 빼먹어가지고 했다. 부실공사 얘기가 나와서 그때 공법이 무량판 공법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서 물은 시사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구나 정도 확인해 보시는 정도. 뭐 등등등. 예. 다음에 뭐 화공직의 초전도체를 뜬금없이 물은 것도 작년에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뭐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며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뭐 거의 가짜뉴스급이기는 한데요. 뭐 그래서는 약간 시사 질문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예, 다음에 뭐 의회직도 제가 뭐 의회 관련된 질문들은 간단하게 이런 거 좀 물어보시는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물었네요. 따로 질문을 면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 좀 의회직이랑 좀 안 맞다기 좀 약간 타박하는 의회직에서 그 오시면 이제 의회직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까칠하게 그 의원님들이 좀 갑으로 늘 계시다 보니 면접 볼 때도 보면 수험생분들에게 막 이러쿵저러쿵 좀 갑질비스름한 얘기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다 보셨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뭐 아까 드렸던 말이지만 지역별로 면접 분위기는 대부분 상이하긴 하나 뭐 워낙 질문이 버라이어티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인적성 위주의 질문이 한 절반 이상을 기본적으로 차지한다. 그죠?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있는 것 중에 뭐 연고, 출근 시간, 뭐 이사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항상 지역의 근무 의지, 꼭 뭐 출퇴근이 아니라 꼭 뼈를 묻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방 이런 얘기를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되게 또 공직관 질문 중에 또 적지 않은 질문이 업무 힘든데 괜찮아, 월급 적은데 괜찮아, 민원 스트레스 많은데 괜찮아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무 애로. 쉽지 않다 너 아까 보죠 지역이 넓은데 좀 더 외곽으로 가도 괜찮겠어 요런 류의 질문 요런 근무 애로를 물었을 때 뭐 당연히 답정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기본값으로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근무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빈출 질문, 그냥 코어가 되는 질문 위주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정책 질문 비중은 의외로 좀 적은 편이어서 약간의 현황, 뭐 인구 이런 거나 좀 묻거나 인구 질문들 좀 하거나 뭐 희망 업무에 관련된 거 잠깐 묻거나 일부 지역만 아까 지역에 특화된 질문이 조금 있으면 그게 약간 있는 정도만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답변을 못할 건 대부분 없어서 면접을 아주 변별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경험 질문이나 좀 그냥 무난한 질문들이 많기는 한데 뭐 무난한 질문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들을 하시는 태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더 근무 의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고 좀 더 밀어넣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밀어넣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고 준비 방법론에서 예를 들면 장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관련된 경험 정도 얘기하시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어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업무, 희망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도 밀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 군에서는 이쪽 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 사업들을 잘 하시고 되게 좋더라라고 해서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얘기 또 같이 넣으시고 이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장점 질문에 장점만 아니라 관련된 경험과 또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 희망 업무와 관련돼서 지역 시군에서 하는 정책과 또 뭐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의시해서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밀어넣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에만 답하지 마시고 관련된 거 빡빡 넣는 그런 느낌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질문은 좀 빤하고 답변을 딱히 못할 건 없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포인트를 더 따게
덧다게 1타 3P, 1타 뭐 쌍피라는 말처럼 3P, 4P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쭉쭉쭉쭉 밀어넣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시는 게 조금 더 포인트를 따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면접을 조금 더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예, 뭐 대단한 답변을 뭐 특별한 걸 묻지 않으니 기본적인 답변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밀어넣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전북은 원래 아름다운 곳인데 뭐 지난해 면접이 좀 시군별로 보면서 조금 뭔가 복잡 다단해진 느낌이 있지만 실상 알맹이를 보면 뭐 그닥 예,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전북 도분만 아까 역량 발표라는 그 지점 하나, 예, 그 지점 하나를 따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예, 전북도 전체의 핵심 도정들을 좀 두루두루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들어가야지 뭔가 나오더라도 좀 두루두루 돌려막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만 좀 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 거는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으니 재작년 3년 전 한 2, 3년, 4, 5년 전 것까지 해서 다른 건 필요 없이 자기 지역 것도 좀 보시고요. 예, 직렬과 상관없이 자기 지역 거. 그다음에 지역과 상관없이 자기 직렬 거. 예, 지역 질문, 직렬 질문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두루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거를 이어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량이 잡히시고 약간 지역마다 질문의 어떤 배분이나 방점이 고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을 가지셔야지 제가 예, 말로 이제 2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답변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또 잘 묻지 않는 지역의 공통 코어이긴 한데 잘 안 묻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후 경중을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필기 공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과목의 모든 챕터를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요. 잘 나오는 건 힘줘서 하고 뭐 안 나오진 않지만 가끔 2, 3년, 4, 5년에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뭐 반은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진을 빼고 뭐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 필기를 합격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면접도 시험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명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에서 전체적인 전북 면접의 큰 그림을 일단은 좀 보셨고, 이거 끝나시면 다음 챕터 넘어가시기 전에 미루지 마시고 한번 카페에 들어가셔서 작년 재작년 거 한번 역으로 보시고 지역점은 직렬점은 따로 좀 메모를 나중에 말로트라는 기장이 있긴 합니다만 따로 조금 메모를 좀 해두는 방식으로 해서 좀 기록만 해두시고, 물론 3, 4, 5장에서 구체적인 뭐 이렇게 준비 방법이나 팁이나 이런 것들은 본격적인 챕터별로 설명을 드리긴 한데 그 전에 그 총량, 총그림, 큰 그림을 빅픽처를 먼저 감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다음 이어서는 이제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후기를 보는데 카페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후기 케이스북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얼추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복기를 아주 잘해 주시는 건 아닌 것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요거 들어가셔서 2023년도 후기를 들어가셔서요. 앞에 일행군 한 몇 개 정도, 한 대여섯 개 정도만 9급 거, 뭐 7급 거도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요. 앞에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일단 처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좀 보시고 대략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쑥 넘기면서 느낌이랑 질문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다음 장에서 이 후기에 대한 강평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뼈를 보셨고 이제 살이 붙은 거를 보시는 건데요. 전적인 답변의 비교,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개 후기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려서 후기 보는 법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답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큰 틀의 방향성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감을 좀 잡으시면 이후에 인적성 공직관이나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좀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질문이 고유성이 있고 답변에도 약간 고유성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좀 용이하게 준비하시는 데 좀 빠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강평을 몇 개만 한 4, 5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래서 미리 한 5개 정도, 일행 한 5개 정도만 보시고 이어서 다음 챕터 인강을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